자, 숙제를 해왔다는 전제하에 저기 뒤쪽 13번부터 25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먼저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번부터 12번까지는 이미 제가 어제 촬영해 놓은 게 있으므로 틀린 문제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13번부터 24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문제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3번부터 가죠. 2교시에 시험을 봐야 하므로 1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번 5의 2x제곱 빼기 5의 x 플러스 1제곱은 a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일단 여기 있는 등식 방정식은요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인데 지금 이 표현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은 이건 어디서 많이 쓰던 표현인가요? 2차 방정식에서 쓰던 표현이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이렇게 딱 봤을 때 지수 방정식에서 이렇게 쓰던 거랑 2차 방정식에서 쓰던 표현이 이게 지금 매칭이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게중심은 딱 여기에 있어. 지금 이 문제 풀이의 중점적인 표현은 이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의 형태를 딱 쳐다보니까 저거 왠지 치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5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라고 생각하고 저 지수 방정식을 제가 바꿔본다면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바꿔본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는 a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상수항이니까 왼쪽 넘겨준다고 치면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a는 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바꾸게 되면 이 식을 t에 대한 2차 방정식 바꾸게 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러면 이 표현이랑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라고 하면 뭘 써야 됩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된다라는 거지.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판별식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얘가 될 거고 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25 더하기 4a가 0보다 커야 한다. 4a는 마이너스 25보다 커야 되므로 a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거야.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4분의 25까지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놓고 봤더니 문제의 a의 값의 범위가 이상해. n보다 큰 것까지는 좋은데 n은 또 뭐야? 그러면서 아니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다고 얘기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얘는 또 뭐야? n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이해되죠? 그럼 자 여기서
이 풀이에서 지금 빠진 내용은 뭘까?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지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치환을 하게 되어 있어. 근데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 내가? 범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지. 특히나 뭘 치환할 때, 로그 치환할 때 범위가 필요 없지만 방정식으로 치환할 때 범위가 등장한다고 했지. 지수는 어떤 걸로 치환하는 동시에 이 치환하는 값이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빠졌어. 지금 이 풀이에 이 부분은 지금 아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서 나오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t1이 하나 나왔다 쳐. t2가 하나 나왔다 쳐. 그럼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은 모두 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t1, t2가 모두 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내 말 알겠습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왜? 치환한 거니까 5의 x제곱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두 개의 양근인데 두 개의 실근을 가진 것까지 좋은데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지 현재? t1과 t2 더하면 얼마가 돼? 5.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두 개가 양의 실근이라고 치면 둘 더해서 0보다 큰 것까지는 괜찮잖아. 근데 누가 문제지? 보고 있지? 너는 한 번만 더 경고받으면 넌 바로 두 개의 양의 근을 가진다고 치면 양의 근의 합은 5.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양수 근이 나왔다면 두 양의 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끼리 곱했으므로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때 a는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추가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n은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n 값과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럼 얘랑 더한다고 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죠? 13번. 지수 방정식을 푸는 것 같지만 실제 지수 방정식 자체로 푸는 느낌보다는 2차 방정식을 돌려서 풀어가는 이 형태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지수 표현을 치환하는 순간 이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14번. 볼게요. 4의 x-2 얘가 3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 자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이 4랑 32 모두 2로 거듭 제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고 31을 2의 5제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x-2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괄호 안과 밖을 서로 뭐 한다? 곱한다면 2에 2x 빼기 4가 나올 거고 그럼 얘가 2의 5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밑이 2다 라고 했으므로 이게 또 증가함수 아니겠어? 2의 x제곱에 해당하는 증가함수 아니겠어? 뭐의 제곱하는 거 요거.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5가 누구? 2x-4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크겠다라는 거지. 그래야 똑같이 뭔가에다 넣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큰 값을 넣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지수부등식을 풀어준다고 치면은 2x 빼기 4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x는 뭐가 돼야 된다? 9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결론이 나오겠죠.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은 누가 있어요? 4.5까지니까 1, 2, 3, 4. 그래서 다 더하면 10이 나오겠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부등식 밑이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였죠.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보면 부등식 a 곱하기 4의 x제곱 빼기 b에다가 2의 x제곱 더하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자, 이놈의 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진다고 했거든. 자, 그 다음에 a, b의 합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마찬가지로 이 식을 보아하니 이 식은 무슨 식인가요? 하면 일단 부등식이긴 한데요. 안에 지수 표현이 나와 있으므로 지수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해를 딱 쳐다보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부등식이냐 했더니 얘는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란 말이지.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보통 2차 부등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지수를 끼워 넣은 형태, 합성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뭐가 발생한다고요? 범위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이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조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을 지수부등식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여기서 얘가 a의 t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b에다가 뭐가 나와요? t가 나오고 더하기 2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맞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봐. 이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얘는 x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게 매칭이 돼야 안 돼? 안 돼. 얘는 t에 대한 값이고 원래는 이걸 풀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든 뭐든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따라서 나는 요걸 풀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다면 오히려 답을 알려주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뭘 할 거냐면 x에 대한 범위가 나온 걸 t에 대한 범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에 대한 범위를 바꾸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x제곱이 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축? x축. 그럼 이게 무슨 축? t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부터 2의 x제곱은 t다 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라고 했으니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t에 대한 범위가 이제 나와버립니다. 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잡는다고 치면 t에 대한 범위는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온다? 4까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x의 범위로부터 t의 범위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야 얘네 둘이가 이제 매칭이 된다 이거죠. 왜? t에 대한 2차 부등식에서 t에 대한 범위가 나왔으므로 이제 얘네 둘은 매칭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뭘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여러분 요거 풀 때요. 요거 풀 때 2차 부등식이잖아요. 만약에 a가 플러스였다 칩시다. 또 a가 마이너스였다 칩시다. 그리고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세 가지. t제곱 앞에 개수가 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얘가 0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a가 플러스였다 칩시다. a가 플러스였으면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접근할 때 무슨 볼로 기어야 돼? 아래로 볼로 기어야 되겠지. a가 플러스라고 치면 얘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로 그래프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야 바깥이야. 답이 사이가 되겠지. 두 근의 사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얘가 마이너스야.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떤 두 근의 바깥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얘랑 매칭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알았니? 자, 그 다음 a가 0이야. a가 0이면 이거 1차 부등식이 되는 거거든. 1차 부등식 풀어서 사이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어. 형태가. 따라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a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부등식의 해가 4분의 1과 4가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두 근을 이미 알아버렸으므로 이 두 근, 그럼 이제부터 이거 2차 부등식을 뭘로 생각한다 이제? AT 제곱 빼기 BT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겠다. 그럼 이제 T제곱 앞에 개수는 근의 영향을 줘 못 줘요? 못 주죠.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A로 나누라고 했죠? 이렇게 A분의 2는 0 이렇게 이래서 나누라고 했죠. 그럼 두 근의 합 자리가 여기고 두 근의 곱이 여기므로 두 근의 곱이 뭐냐라고 했더니 두 근의 곱이 얘네랑 얘랑 이게 두 근이잖아.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A가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2분의 2는 1이니까 두 근의 곱은 1이다. 이렇게. 그럼 그때 두 근의 합이 얼마냐 했더니 4분의 17. 근데 얘가 A가 2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2분의 B인데 두 근의 합이 4분의 17이 되므로 B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2분의 17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A와 B를 더하게 되면 2 더하기 2분의 17이 돼서요.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21 이렇게 답을 내겠죠.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분의 21이 되겠어요.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13번하고 15번 모두 지수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2차 방정식에다가 지수를 합성한 형태로 15번도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에다가 지수를 갖다가 합성한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16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여기 연립부등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이 연립자를 보고 나서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이 연립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돼? 공통범위.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해가 둘 다 만족시켜야지 어느 하나에만 치중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바로 여기고요. 다음 16번에 보면은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81분의 1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얘는 5의 x 빼기 5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25라고 나왔어. 자, 아주 쉬운 연립부등식이죠. 지수부등식 중에서. 자, 지수부등식이 왜 이 문제가 왜 쉬워? 라고 하면은 밑을 통일할 수 있을까?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3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었어요. 보이는 그대로 x하고 4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갖다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3분의 1이라는 게 무슨 함수기 때문에? 감수함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x하고 4하고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거 5의 x-5랑 25랑 둘 다 밑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5의 x-5랑 5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크므로 x-5라고 하는 애랑 2라는 애랑 비교했을 때 얘는 그대로 똑같이 가도 되겠죠. 왜? 이건 증가함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풀어주시면 x는 누구보다 작다. 7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고, 근데 7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4보다 크려면 공통 범위는 뭐라고 답을 써야 되겠어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정수 값은 누가 되겠냐 했더니 얘는 5하고 6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네. 다음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여러분 태도 똑바로 제대로 안 하시면 저 수업 안 해요. 근데 저희 매일 테스트 볼 때 진도 안 나간 부분도 빼도 시험에 있지 않아요? 네, 빼도 돼요. 채점 안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채점해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앞에 번호만 써드릴 건데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푸시고 나머지는 그냥 찍으세요. 자, 로그 x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6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로그 4x 플러스 45 그 다음에 x 빼기 6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해가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고 알파와 베타 사이의 크기 비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와. 오늘 보는 시험은 GME도 아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시험도 아니에요. GME는 그 채점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오늘 보는 그 인증평가에 대한 그거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배운 범위 내까지만 푸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가겠습니다. 다른 건 용서를 해도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하고 모르겠고 머리가 나쁘고 이런 거는 다 이해해도 태도가 안 좋은 거는 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번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거 문제가 큽니다. 한 번 졸 수 있죠. 어제 잠을 못 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졸 수 있어요. 그치만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졸다 보면 내가 여기는 조는 장소구나 생각해서 매번 그 자리에 앉아서 매번 졸아요. 알겠어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한 번 졸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한 번 잠 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두 번, 세 번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뇌가 그걸 인지해서 여긴 자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눈 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한 번 지각할 수 있지. 그런데 다음번에 또 지각해. 세 번째 지각하지. 네 번째 올 때
아 5분 10분 늦어도 돼. 이거 그냥 몸에 배. 그럼 이제 5분 10분 늦어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 선생님 제가 10분 늦은 게 왜 제가 지각한 게 뭐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냐고? 수업의 흐름을 깨잖아. 5시부터 수업을 해서 막 쭉 가야 되는데 남들은 5분 10분 전에 와가지고 딱 정시에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누구는 10분 15분 늦게 와가지고 그 수업하고 있는데 다가다가 거리고 아니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럼 일찍 온 사람들은 피해가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잘못한 거지. 너 혼자만 듣는 과외가 아니잖아. 내가 무슨 말 알겠죠? 네.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육의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에서 지각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5분 10분 지각하면 여기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여기 대치동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뭔데? 일찍 와서 앉아있는 애들은 뭐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뭔 피해요? 똑같이 경쟁해서 대학 가고 똑같이 경쟁하는데 보세요. 자 로그 이거는 로그 표현으로 되어 있는 로그 방정식이죠. 근데 둘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모양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모양 맞추기. 아니 두 개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자리가 똑같아야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자. 로그 요 자리는 뭐야? 진수. 요 자리가 뭐야? 진수잖아. 그럼 여기 진수랑 여기 진수가 어때? 똑같이 생겼잖아. 뭐 할 말이 없지. 그럼 당연히 여기 밑에 있는 얘도 똑같아지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모양 맞추기로. 그럼 따라서 모양 맞추기로 된다고 치면 이미 진수 자리는 똑같으므로 모양을 맞출 필요가 없고 밑에 있는 x제곱과 4x 플러스 45가 서로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풀려고 봤더니 이거 왼쪽 넘길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5는 0이 된다. 요걸 풀어준다고 치면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x는 얼마가 된다? 9와 마이너스 5가 된다 라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게 조심해야 될 거냐? 그럼 이게 둘 다 답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냐?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모양을 맞춘다고 했지만 로그라는 표현을 쓸 때 로그라는 표현을 쓰려면 밑 조건이 있고 진수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밑 조건이 뭐냐라고 했더니 밑은 0보다 커야 되는데 1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고 했죠. 밑은 0과 1 사이이고 밑이 또 1보다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1은 돼서는 안 되고 음수가 돼서도 안 돼. 그럼 밑이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밑은 x제곱인데 이 x제곱 밑은 0보다 일단 커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있는 4x 플러스 45라는 애도 0보다 커긴 커야 돼. 일단 양수이긴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진수 조건이 있죠. 로그 진수 자리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진수 자리가 x-6이잖아요. 여기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이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이거 진수 조건만 적용한다고 치면 x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6보다 커야 돼요. 근데 답이 나온 이 두 가지 중 6보다 작은 애가 있죠? 누구? 마이너스 5는 아웃이에요. 마이너스 5는 아웃이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에서 찾은 이 모양 맞추기를 통해서 알게 된 답은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답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냐 이거지. 답이 두 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뭐냐 이거야. 두 번째, 로그에 밑이 달라도 값이 같을 수가 있지. 보시면 딱 겉으로 보기에
밑이 x제곱이고 4x 플러스 45고 얘네 둘은 밑이 겉으로 보기에 어때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근데도 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 해보면 같을 수 있죠. 언제 같을 수 있어요? 영일. 진수 자리가 1이 돼버리면. 그래서 로그 2의 1과 로그 3의 1과 로그 4의 1 다 지금 밑이 다르지만 진수 자리에다가 1을 쓰는 순간 0이 된단 말이에요. 값이 똑같아진다. 따라서 저 위에 있는 진수 자리에 있는 x-6은 뭐면 된다? 1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x는 얼마가 된다? 7. 그래서 여기서 답이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 자 7하고 9가 나왔으므로 제일 작은 알파가 7이고 베타가 9라고 치면 9에서 7을 빼주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낸다. 되겠니? 네. 네, 가겠습니다. 다음 18번 가도록 하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8분의 x라고 하는 애랑 위에 로그 3의 8이 나와 있어. 그다음 빼기 5분의 x 얘가 로그 3의 5라고 나와 있어. 그랬더니 얘가 0이래. 자, 이걸 풀라고 했고 x는 0보다 크대. 일단 이 보자마자 그냥 막막해지죠. 이 뭐 하자는 거지? 근데 막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얘네 둘이 또 로그가 왜 지수 자리에 또 올라가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일단 그렇고, 근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수 자리에 써보세요. 지수 자리에 로그 표현이 올라가 있다. 응? 그럼 이거 뭐 하라고 했니? 로그를 취하라고 했지. 로그를 붙이라고 했지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이제 지수 자리에 로그 표현이 있다라는 것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밑 자리도 밑도 미지수다.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봐봐. 밑자리가 지금 8분의 x잖아. 여기 또 5분의 x고. 세수하고 오든지 집에 가든지. 졸리면 집에 가서 자. 자라고. 요번 1학년 왜 이러지 진짜. 상위반이나 하위반이랑 똑같네 지금. 밑이 미지수로 정확하게 나와있지, 숫자로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자리에 로그 표현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제 로그를 붙이라라고 우리는 연습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요 로그를 붙이라고 했을 때 이 양변에다가, 양쪽 변에다가 로그를 붙여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로그를 붙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로 이제 넘어오면서 얘가 한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잠시 이항하면서 8분의 x의 로그 3의 8 얘만 놔두고 쟤는 뒤로 이항해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맞춰보는 이 작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로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3으로 붙여보죠. 로그 3을 딱 여기다 붙여보면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얘도 앞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으로 튀어나간 로그 3의 8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가 곱하기 로그 3의 8분의 x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앞에도 얘가 튀어나갈 거예요. 로그 3의 5 이게 튀어나갔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5분의 x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로그 쪽에 진수에 이렇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배웠죠? 뺄셈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자 뺄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가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8 이렇게 바꾸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로그 3의 8이네요. 근데 여기 또 뭐냐 했더니 로그 3의 5라고 나와 있고 다시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5로 갈게요. 자, 요거를 이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로그 3의 8이 로그가 붙어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건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여기도 숫자고 실제 미지수는 딱 요거 하나야. 로그 3의 5, 로그 3의 5도 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2에다가 x 빼기 2 한 다음에 뭐 3에다가 x 빼기 3 하는 거.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로 쉽게 나왔으면은 니네가 이거 풀 때 뭐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겠어 이거? 이거 푼다고 치면 어떻게 풀었겠어? 아니 2x하고 3x 넘어가니까 뭐 하나 넘기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그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그럼 난 지금부터 로그 3의 x를 가장 쉬운 라지 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있으므로 라지 x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제 얘를 치환한 의미로 자, 치환해서 바로 가도록 할게. 네모의 x 빼기 네모야. 그리고 얘는 세모의 x 빼기 세모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이 형식으로 지금 바꿔서 로그 자꾸 갖고 다니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모양만 맞춰보자. 그럼 여기서 네모 x, 세모 x가 나올 테니까 한쪽을 몰면 어떻게 되겠어? 네모 x 빼기 세모 x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여기서 주면 봐봐 얘네 둘은 마이너스 세모 제곱인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네모 제곱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네모 제곱이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x로 묶어준다고 치면은 x로 묶어주면 네모 빼기 세모가 될 텐데 지금 이게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이란 말이야. 최대한 치환해서 로그를 많이 안 쓰도록 하세요. 복잡하니까. 근데 얘가 지금 뭐야? 합차 공식 아닌가? 그럼 네모 빼기 세모로 똑같이 합차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면은 네모 빼기 세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네모 빼기 세모하고 네모 빼기 세모가 이렇게 있으므로 그래서 결국에는 x는 뭐다? 네모 더하기 세모다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자꾸 로그를 쓰지 마세요. 로그 계산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라지 x의 원래대로 돌려줍시다. 원래대로 돌려주면 로그 3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죠. 네모 더하기 세모가 뭐야? 여기서 아까 전에 생각했던 로그 3의 8 더하기 로그 3의 5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로그 3의 8 더하기 5니까 밑이 같을 때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x는 얼마가 된다? 8로 40이겠다. 정답은 40이 된다는 거죠. 됐죠? 다음 19번으로 18번 풀었으니까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네. 삼각함수 그래프도 나오죠. 네. 자, 19번. 진도를 전체 다 나가고 나서 같은 시험지로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제 그때쯤 한 9월 중순쯤 정도 진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인증평가한 그 시험지를 다시 풀려볼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 어거지로 난 날림으로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해. 수학 그 한 달 안에 뭐 2달 안에 해가지고 양이 그렇게 안 되는데 심지어 다 이해를 못하고 쭉 밀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짠 거는 기본적으로 숙제랑 수업이랑 이 기본적 이해도나 이런 게 된다고 가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죠. 자, 둘을 동시 만족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로그 3의 x 빼기 로그 5의 y 이렇게 했더니 얘는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로그 또 얘는 9의 x 자 더하기 2의 로그 125의 y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0이래. 이 로그 3, 5, y 앞에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3이랑 여기 9는 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큰 거를 쪼개갖고 작은 걸로 바꾸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걸 쪼개서 로그 3짜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짜리를 만들어 보면 3의 제곱이고 여기가 x니까 얘를 뭘로 바꾸겠어? 로그 3의 x에다가 2분의 1이 앞으로 넘어가는 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로그 9의 x는 로그 3의 x의 2분의 1이다 라고 먼저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 로그 5, 로그 125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로그 125의 y라고 하는 것을 바꿔보도록 하죠. 로그 125는 5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y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로그 5의 y가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2가 있으므로 저는 여기다가 2까지 곱해주면 여기까지 해서 둘이 더하면 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로그 3의 x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로그 5의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므로 더 심지어 또 이거는 1차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로그 3의 x를 라지 x라고 치환하겠고 로그 3의 로그 5의 y를 지금 라지 y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 x 빼기 2y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이 밑에서 2분의 1의 x니까 2분의 1의 라지 x 더하기 3분의 2의 라지 y는 또 0이 된다 라는 두 식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지. 자 그러면 단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이 둘 단순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양쪽에다가 2배만 해볼게요. 여기 얘한테 2배만 해볼게. 그러면 여기 3분의 4y가 되겠고 0이 되겠네. 두 식을 가감법, 두 식을 빼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두 식을 빼주면 x에서 x 빼니까 없어질 거고 여기서 얘 빼면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0y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0에서 0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그럼 뭐야? y는 누구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y는 3이다. 그럼 y에다가 3 넣어준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6에다 뭘 해야 마이너스 10이 되냐? x는 마이너스 4였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자는 거지. 라지 y가 뭐였어? 라고 했더니 로그 5의 스몰 y였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의 스몰 x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y 구해봐라. 여기 y가 얼마가 되겠냐? 그러면 5의 3제곱이 y다. 이렇게 해서 y는 5의 3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x는 뭐냐 했더니 요 x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즉 81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봐라. 그랬더니 81하고 125하고 곱하는 거니까 81분의 125가 되겠다. 라는 결론이죠. 여러분들이 다 지각하셨으므로 뭐 다 지각을 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진행한 다음에 쉬겠습니다. 19번 되셨죠? 다음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연립방정식 푸는 거. 자, 20번 보겠습니다. P에다가 로그 x의 전체 제곱 빼기 3에다가 P에다가 또 로그 x가 또 나와 있고 또 빼기 1은 0이 돼. 두근 알파에 대하여 알파 베타에 대하여 로그 알파와 빼기 로그 베타가 뺐더니 0이 나왔, 5가 나왔대. 그때 P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일단 또 하나 봅시다. 일단 보시면 여기서 이게 지금 로그가 낑겨서 합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약간 이 느낌 아닌가? 3P의 T 빼기 1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 2차 방정식 되는 거잖아요. 로그 방정식이긴 하지만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T1이 하나 나왔을 거고 T2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이 하나가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T는 뭘로 치환한 거냐면 로그 X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로그 X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알파라면 여기서 나오는 이 X가 알파, 얘가 베타라는 거지. 그러니까 T1 하나가 로그 알파가 되는 거고 T2는 로그 베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식을 준 게 뭘로 봐야 돼요? 로그 알파 빼기 로그 베타를 뭘로 봐야 돼요? T1 빼기 T2로 봐야 되는 거겠죠? 네. T1 빼기 T2로 봐야 된다는 걸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를 알고 있어. T1 빼기 T2 두 근의 차가 5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식을 쳐다보니까 P로 다 약분해보세요. P로 다 약분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P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두 근이 T1과 T2인데 두 근의 합을 알고 있어요. 얼마? T1 더하기 T2가 얼마라는 사실?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P분의 1이 뭐죠? T1하고 T2를 뭐 한 거예요? 곱한 거죠. 그럼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합차 곱 다 한 번에 나와 있는 식이 하나 있죠. 곱셈 공식 뭐가 있습니까? 둘의 차이 알파 베타의 차이의 제곱은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T1 T2를 한 거랑 된다. 똑같아진다. 이 곱셈 공식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근의 차의 제곱이라고 하면 5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25. 얘네 3의 제곱하면 9 빼기 4에다가 T1, T2가 뭐겠니? 라고 하는 거지. T1, T2가 도대체 얼마여야 되겠니? 당연히 마이너스 4겠지. 왜? 16 더하기 9가 25니까.
그럼 얘 T1, T2 곱한 게 얼마냐?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럼 P분의 1이 4니까 둘은 역수관계, P는 뭐가 되냐?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로그 방정식이었고요. 2차 방정식을 돌려서 푸는 형태입니다. 자, 됐고. 자, 21번 가겠습니다. 21번. 로그 2의 x 이거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x의 7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하기 12가 0보다 작대. 자, 이거의 해가 a, b 사이에 있다. 그때 b 빼기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뭐죠? 제곱은 2차 부등식. 참자. 저 오늘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기분 좋거든요. 안 믿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에다가 로그 2의 x를 집어넣은 거죠. 가겠습니다.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지수와 달리 로그는 치환한다고 범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치환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거 치환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7이 앞으로 간다고 치면 7t 플러스 12는 0보다 작으므로 이거 세상 쉬운 문제죠. t 빼기 4 t 빼기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2차 부등식 풀듯이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얘가 하나가 3이고 얘가 4니까 x축보다 밑에 있다. 그럼 t가 누구와 누구 사이야? 3과 4 사이가 되겠지. 3과 4 사이. 그럼 원래대로 돌려준다고 치면 t가 3과 4 사이니까 로그 2의 x는 3과 4 사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얘기했죠. 어떤 숫자를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부터 연습하라고 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 2의 세제곱, 그 다음 로그 2의 x 그대로 넣고 로그 2의 4제곱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위치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 따라서 2의 세제곱하면 얼마죠? 여기 8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부동반 그대로 바꿔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8과 16 사이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 A는 8이 될 거고 B는 16이 되겠다. 그래서 16 빼기 8은 뭐야? 8이 되겠지. 가볍게 끝내겠다. 21번. 21번은 사실상 쉬운 문제였어. 치환만 하면 다 되는 문제였고 난 딱 24번까지만 풀 거야. 22, 23, 24 지울게요. (22번) 2에 3x 플러스 1제곱 이게 5에 얼마가 되냐? 6-x가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 x의 값
근데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라고 줬어. 가장 작은 정수 x. 자, 가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일단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게 힘들겠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밑도 다르고. 밑이 다르잖아요. 밑이 달라서요. 그럼 답이 없어요. 밑이 다르다고 하면은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로그 갖다 붙이는 것밖에 없어. 로그를 붙여갖고 제 위에 있는 애들 다 끄집어 내리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밑이 다르다 또는 밑이 결정이 안 돼 있는 미지수 상태다. 그러면서 지수 자리에 지수 자리에 로그가 붙어 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뭘 하시라? 로그를 양변에다가 붙여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로그를 붙일 텐데 여기 지금 로그 2를 준 거 보아하니 밑을 뭐로 하는? 10으로 하는 상응 로그 붙이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난 지금부터 여기 앞에 있는 3x 플러스 1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면서 로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6 빼기 x는 앞으로 나오면서 로그 5로 갈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타트는 로그를 양변에 붙여야 되겠죠. 근데 잠시 또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상응 로그를 붙였을 때 로그 5를 로그 2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거는 로그 2분의 10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5는 2분의 10이니까 2와 5는 둘이 곱하면 10이 되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밑을 10이라고 해줬을 때 로그 10은 얼마인가요? 1. 그럼 1 빼기 로그 2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를 쓰겠다.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5가 뭘로 바뀌는 거죠? 로그 1 빼기 로그 2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얘가 그래도 굉장히 친절한 거야. 왜? 로그 2를 그냥 놓고 그냥 풀어라 할 수도 있는데 0.3으로 하라며. 그럼 너무 너네한테 되게 좋은 상황이지. 3x 플러스 1에다가 얘가 0.3이야. 0.3. 그리고 얘는 뭐야? 6-x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1 빼기 여기 뭘로 생각해라? 0.3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그럼 뭐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1 빼기 0.3이 뭐야 이거? 0.7이잖아. 이렇게 계산하고 자식과 하기 전에 양쪽에 0.3 있고 여기도 0.3 있잖아. 0.7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10 곱해야 되겠지. 10 곱해서 3을 넣어준다고 치면은 3x, 9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얘는 7, 6, 42 빼기 7x가 될 것이야. 따라서 9x 쪽으로 마이너스 7x 넘어간다고 치면 16x가 될 것이고 얘가 이쪽 넘어가서 빼준다고 치면 39가 되겠지. 네. 그럼 x가 16분의 39니까 31을 살짝 넘어갔으므로 대략 2점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2점 얼마보다 큰 거 뭐야? 3. 3. 가장 작은 정수 3이다. 되셨나요? 네. 다음 두 문제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밑이 다르다 또는 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온다. 그러면 로그를 붙이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자,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나와 있는데 이거 2의 x제곱 2의 y제곱 두 개 더했더니 10이고 2래 4의 x제곱 더하기 4의 y제곱은 또 74라고 나왔네. 해를 알파 베타라고 놔뒀을 때 4의 알파 빼기 4의 베타를 빼주세요 라고 했네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밑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거죠. 2의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2의 y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2의 x제곱하고 2의 y제곱을 귀찮으니까 치환을 해서 2의 x제곱을 라지 x, 2의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한 다음에 이걸 다시금 연립방정식 바꿔보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는 거고 1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7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얘네 둘 합도 나와 있고 제곱의 합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제곱 빼기 2xy를 했더니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된다 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 보면 x 더하기 y가 12니까 12의 제곱 빼기 2의 xy를 했더니 얘가 74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니? 144니까 144에서 뭘 빼야 74가 나오겠냐? 그럼 여기는 7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70이 되려면 2xy가 70이 되려면 xy는 얼마가 돼야 돼? 35가 돼야 되겠지? 둘이 곱해서 35가 돼야 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근의 합이 12고 두 근의 곱이 35라면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12고 두 근의 곱이 35라면 그 두 근 중 하나가 네모 중 하나가 x고 또 하나의 네모는 y라고 가정했을 때 자 2차 방정식 풀면 누구 나오는 거야? 7하고 5 나오겠지? 네. 7,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하나가 7이고 하나는 5인데 생각해보면 큰 근이 알파라고 했으므로 큰 근 2의 x제곱이 큰 근이 여기 있는 이게 라지 x가 되고 얘가 7이라고 치면 2의 y제곱은 y 얘가 또 5가 된다는 거지. 거기에 해당하는 요 큰 근이 하나가 알파 얘가 또 베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요 알파 얼마겠니? 라고 했더니 알파는 뭐야? 로그 2의 7 이렇게 쓰면 되겠고 베타는 로그 2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보자. 그러면 4의 알파 제곱이니까 4의 알파라는 것은 로그 2의 7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빼기 4의 로그 2의 5를 풀어보자 이거죠. 그럼 바꿔볼게요. 로그를 사이에 두고 얘랑 얘랑 자리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7의 로그 2의 4가 될 것이고 빼기 여기도 5의 로그 2의 4가 되겠죠. 네. 로그 2의 4가 얼마인데요? 2. 2 여기도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7의 제곱에서 5의 제곱 빼달라는 얘기고 둘이 더하면 12 둘이 빼면 2니까 답은 얼마? 24.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다. 마지막 문제 24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되죠? 네. 마지막 24번 같이 보고 시험을 바로 이제 5분간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3의 x제곱 빼기 3의 4-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24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 밑이 같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붙은 걸 찾아봤어. 그리고 여기는 x가 붙은 걸 찾아냈어. 그럼 이걸 분리하고 싶어야 되는데 로그 3의 x제곱하고 얘는 사실 3의 4제곱 나누기 3의 x제곱이죠. 이게 24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역수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직감하셔야 된다. 얘가 지금 자리가 역수 자리에 있다라는 걸 직감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걸 풀 때 3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한다고 치면 이 t는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일단 그럼 이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라고 했더니 t 빼기 t분의 얼마? 81은 24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양쪽에다가 t가 0보다 크니까 치환하는 수가 0보다 크니까 양쪽 t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81. 그럼 얘가 t 곱해주면 24t가 될 텐데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t가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돼? 돼요. 얼마로 되죠? 27하고 3.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그럼 t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t 하나 또 t 하나를 딱 구해주면 그때 t는 27인데 그 t 27은 0보다 큰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합격. 근데 얘가 t가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3이 나왔죠. 0보다 크라고 했는데 크지 않은 거로 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t는 누구였다? 27이었다. 따라서 3의 x제곱은 27, 즉 x는 세제곱이 되겠다. 라고 끝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관련해서 풀어드렸고요. 오늘 숙제 중 하나가 여러분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이제 주요 문항을 제가 어제 해설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숙제 저한테 채점을 받으셨죠? 앞부분 틀린 거는 집에 가서 해설 강의 듣고 공부해 갖고 오세요. 지금 현재 시간 6시 30분이므로 5분간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